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5월 금통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 1.75%로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요. 발표 이후 장 초반에는 2130까지 넘나들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동결이라는 결과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였지만 혹시나 하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자 시장에는 실망감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또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까지 투자 심리를 주춤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은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700선을 보름 만에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기원을 푹 떠둬드릴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 금요일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벤트가 많았던 이번 주 모두 그래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4월 FOMC 회의록 공개가 21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그때부터 이틀 동안 일본에서는 BOJ를 열게 됩니다.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멘토님?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종목 안에서도 뭐 내추 엔도텍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만들었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요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이번 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포지션이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덱스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재편집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우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도 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다음 주를 시장을 예측을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찾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구성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시간 또 고정하셔갖고 또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BOJ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 쪽에서 추가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이제 속보처럼 이야기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 뉴스 이전까지는 사실은 아베가 다시 한번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시장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가까이 있는 국가지만은 일본 사실은 가까이 있지만 또 믿지 못하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예, 당장에 이 BOJ가 열리기 전까지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뚜껑이 열려요. 네, 이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좀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가 나서 바로 알려드렸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봅니다. 포트폴리오 움직임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켜놓은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 안경점 검안기 만드는 휴비트죠. 다시 한번 두 번의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5.8% 내고 있고요. 전자결제도 다날 조금 아쉽지만 수익률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11.6%. 인선 ENT가 5.2%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은데요. 캐스텔코리아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 손실입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미디어플렉스 살펴볼까요? 한 주 만에 벌써 수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요즘 미디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새로운 성장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1.7% 수익입니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한 네. 종목만 빼고 뭐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제가 미디어 플러스. 슈비치라든지 네. 캐스테코리아, 뭐 사실은 수익이 조금은 반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시해뒀던 시점이 굉장히 싼 가격대였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와도 아직도 이 수익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시청자분들도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는 시점이라는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슈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또 오늘도 사실은 날씨가 안 좋지 않습니까? 공기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슈비치도 그와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스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보겠지만은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가신다면은 캐스테코리아와 같이 혹은 현대 EP와 같은 이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량 경량화라든지 혹은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보신다라면은 이와 같은 기업들 꼭 알아놓으시면은 좋은 기업의 흐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러스를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도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그래도 살아남았던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의 중점만 들어가도 계속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셨겠지만은 미디어 플러스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와 함께 이 콘텐츠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CJ CGV라든지 CJ ENA,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에서는 초록뱀까지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미디어 플러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이 중국의 보수적인 국가 안에서 이 사업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장 진입은 가장 손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플러스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을 본다라면은 미디어 플러스에 대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흐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미디어 플러스가 아니죠.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미디어 예쁘게 플러스도 한번 올라가는데.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미디어 플러스를 볼 때에 중국에 대한 소비 계층에 대한 트렌드를 보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상층 확대 정책이라든지, 그 영화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일단 이 시장 콘텐츠에 대한 영향이 되어진다라면 영화, 드라마, 예능의 순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영화 산업에서 최초의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 미디어 플러스 말씀드렸는데요. 머지않아 이 미디어 플러스라는 사명이 쇼박스라는 사명이 바뀐다라면 더더욱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 사실은 높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제가 제시드렸던 1차적인 만원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더 본다라면 15,000원선까지 100%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에도 보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분할 접근도 유효한 종목이다. 라고 참고하신다면요. 7,000원 선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분할 접근하셔도 매수에 유의한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우 멘토님 포트폴리오 함께 투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엽니다. 이광우 멘토님의 오늘 세일즈 종목은요. 바로 테라셈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미지 센서 패키징 업계 1위. 테라셈인데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뭐 요즘 어린이집 CCTV 의무화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확대되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까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추천해서 수익을 내셨던 G스마트 글로벌 마찬가지로 스마트 센서 관련주로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G스마트 글로벌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라셈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IT 동향에 대한 이제 산업 동향을 읽어가신다라면은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이 성장성은 의심이 없을 것 같고 이 사물 인터넷이 커진다라는 거는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 가전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장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센서에 대해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테라셈이 다시 한번 2015년도에 눈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센서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볼 수가 없었고요. 예, 올해부터 새롭게 이 스마트 센서에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지스마트 글로벌 못지않게 다시 상승 랠리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가치주로서 보시면 좋은 흐름이고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테라셈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모멘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센서라고만 알고 있는데 생소하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테라셈 소개해 네. 주시죠. 우선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스마트 센서 이와 같은 키워드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 스마트 가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 원활하게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오토의 기능이 있는다면요. 아무래도 동작 인식이라든지 이런 이 스마트 센서가 발달돼야지만 이와 같은 구동이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 내를 벗어나서 이 사회로 넘어왔을 때도 네.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미션 임파서블 맞죠? 네. 그 영화에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그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가 뭐였죠? 미래를 예측하는 영화. 예. 갑자기 기억이 마이너리티 나네. 리포트.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 그걸 보시면은 동반자 신사가 됐을 때, 네. 이 탐 크루즈가 이 동반자 신사였기 때문에 눈을 네. 피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들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건물이라든지 광고판에 직접적으로 탐 크루즈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들의 모션을 인식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 동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래의 얘기 같지만은 지금 현재 구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신다라면은, 정말로 현실에 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테라셈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를 준비된 자료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뒤편에 보시는 거는요, 이 반도체 칩 같이 생겼는데, 테라셈이 이 이미지 센서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동작 인식이라든지 영상 기술 이런 부분들을 기술 발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셈이 이제 만들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앞서서 CCTV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미지 센서라는 거는 영상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영상에 대한 모션을 읽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카메라 모듈 같은 부분들도 만들고 있는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바일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이런 카메라 모듈들 그리고 그 밖에 이와 같은 이미지 센서가 공급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의 모형을 통해서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해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일본과 중국 쪽의 수출을 계속해서 독점 공급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17%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은 시장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모를 수 있는 옥석 같은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라셈이 주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기사글을 발췌를 해왔는데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어린이집에 이 CCTV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찬반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정책 기조로 나눈다면은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라셈이 CCTV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보안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테라셈이 어떤 걸 만드는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은 CCTV를 만드는데 단순하게 이 CCTV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급을 시작으로 했고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물인터넷 시장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모션을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이 스마트 가전 그러니까 스마트 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 내에 보안 시스템을 만들 때 이와 같이 홈 보안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성격이 이와 같이 시장을 계속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지금과 같이 홈 보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해진다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 영상을 기록하고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에 대한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테라세미콘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글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테라셈이 강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기사글에 대한 부분들을 발췌해 왔는데 자동차. 네, 바로 이제 최근 바로 어제 그제인가요? 구글에 대한 무인 자동차에 대한 기사글이 나왔습니다. 네. 뭐 6년간 사고가 11건이 나왔다는 기사인데 사실 이 기사를 그냥 IT 기술 동향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이 팔릴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전기차 쪽에서 테라셈이 시장 진입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기업과 함께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이 최근에 무인 자동차가 계속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안전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혹은 앞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사람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술 그리고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가장 이미지 센서가 네. 카메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필요한 기술이겠죠. 네. 무인 자동차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네. 그 부분 안에서 테라셈이 역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시장의 그 완성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인데 그 기업과도 함께 공동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일찍이 중국의 전기차 쪽에 혹은 이런 카메라 블랙박스라든지 카메라 이 차선 이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시장 진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글에 대한 무인 자동차 만약에 이 시장에 소개가 된다라면은 테라셈도 빠지지 않고 네. 이 이미지 센서가 공급될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군이라든가 앞으로 네.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뒤편에 보시는 게 이미지 센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도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모바일에만 집중되었던 이 부분들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와 같이 꾸준한 성장세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차트 한번 열어보고요. 실적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우선 테라셈 같은 경우에는요, 코덱스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상장을 된 기업인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부진이 아니라 실적이 사실은 저조한 모습들을 지지난해에 실적을 크게 내놓았다가 지난해에는 동등한 실적을 내놓았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이 전기차 보급에 대한 새로운 수주를 따냈고 그리고 LG 이노텍과 함께 이미지 센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 성장은 계속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도 보장이 좀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시장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사실 소개되어 있는 스마트 센서 기술 회사가 별로 없었는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만약에 들어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의 성장을 계속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성장성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2013년도까지는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새롭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 자체가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수주와 함께 또 새로운 시장 공략과 함께 주가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패턴으로 접근하실 자리인데 지금은 이 추세선에 대한 하단 자리에 맞붙어 있기 때문에 매수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제시를 드린다면요. 지금 현재 수급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네, 주가 확인하고 네. 네, 일단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 테라셈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불려지거나 시장에 많이 소개된 기업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옥석 같은 기업을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들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수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 대한 새로운 IT 트렌드라든가 혹은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혹은 무인 자동차 같은 이슈가 더해질 때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화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스마트 글로벌과 같은 네. 차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이 가장 올라가게 된 계기가 스마트 글래스도
주요 사업도 있지만 스마트 센서에 대한 기술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스마트 센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몇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뿐이었었는데 치스마트 글로벌이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서 이 스마트 센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와 같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강연회를 다닐 때마다 항상 소개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올 초 때부터 소개드리고 난 다음에 4,000원대에서 최근에 30,000원대까지 무려 5배, 6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다음 스마트 센서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바로 테라셈이 네. 이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지만 LG 이노텍과 공동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이 17%만큼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꼭 다음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옥석과 같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보시면 좋을 것 얼마에 같습니다. 살까요? 우선 지금은 가격대가 4,000원대에 있는데요. 네. 주가 차트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3,000원대 3,800원이요. 네. 3,800원과 4,000원 사이라면은 충분히 매수 접근한 추세선 하단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매수 접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추세를 경험을 하신다면요. 예. 지금 현재 가격대가 4,000원대에 머물러 있지만은 저는 좋게 100% 이상을 자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9,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만약에 지금 제가 그어드렸던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격은 3,6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셈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매수 가격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9,000원, 리스크 관리는 3,650원 정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내일 토요일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네.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한 주 동안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 겪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안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고 가야 될 종목들 시장에 안정감을 더했을 때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 같은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안동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안동의 청소년 수련관 찾아오신다면은 시장을 또 읽어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주옥 같은 트렌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마다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시리즈 멘토들의 수익률은요.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시리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